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피엔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농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피엔스가 농부가 되었다니 엄청난 변화군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 농업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가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농부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년부터 8500년경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 지방에서였습니다. 시작은 느렸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중동, 중국, 중미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이 호주, 알래스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종이 작물화나 가축화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맛 좋은 송로버섯을 캐거나 털이 부승부승한 매머들을 사냥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재배하거나 가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에 맞는 동물과 식물 후보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종은 특정 장소에 살았고 그 장소들이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온갖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칼로리의 90% 이상이 밀,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처럼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9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작물화했던 한 줌의 식물들에서 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식물을 작물화하거나 동물을 가축화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수렵 채집인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의 부엌은 고대 농부의 부엌과 다르지 않습니다. 쌤, 농업혁명으로 인해 사피엔스의 삶은 좋아졌나요?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화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었고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위험하고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환상입니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식품을 먹고 무리도 소규모여서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습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습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습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습니다. 한 줌의 식물종, 밀과 쌀과 감자가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 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1만 년 전에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였으며 중동의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서 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약 1만 년 전까지 호모 사피엔스는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후 밀을 재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대 유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농업 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습니다. 밀은 무엇을 보상으로 제공했을까요?
사람들 개개인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종에게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밀 경작은 단위 토지당 식량 생산을 크게 늘렸고 그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 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됩니다. 농업혁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농업혁명은 덫이었습니다. 쌤, 농업혁명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농업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습니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가끔 밀알을 먹었지만 이것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습니다. 약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물러가고 온난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는 중동의 밀을 비롯한 곡물에 이상적이었고 이들은 증식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밀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밀이 퍼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야생 곡식은 껍질을 까고 익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곡류를 임시 야영지로 가져와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오솔길과 야영장 주위에 사람들이 떨어뜨린 밀이 점점 더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방랑하는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정착했습니다. 밀이 특히 풍부하고 사냥감과 여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곳에 계절별로 혹은 아예 영구히 캠프를 차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학계에만 4주간 캠프를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밀이 번식하고 퍼져나감에 따라 수학 캠프의 기간은 늘어나고 마지막에는 정착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착촌의 증거는 중동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반트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기원전 12,500년부터 9,500년에 이곳에서 나투프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나투프인들은 수렵 채집인으로서 수십 종의 야생 동식물을 먹이로 삼았지만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야생 곡물을 집약적으로 채취하고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원전 9,500년 이후 나투프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곡물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한편 이것들을 좀 더 정성 들여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곡물을 채취해서 일부를 따로 보관했다가 다음 계절에 씨를 뿌렸습니다. 괭이질과 쟁기질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고 기생충을 막아주고 물을 대고 비옥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경작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되면서 야생 동식물을 사냥하고 채집할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수렵 채집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았지만 출생률 증가가 사망률 증가를 앞질렀습니다. 농업으로 결정적 이행이 이뤄진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8,500년이 되자 중동에는 여리고 같은 영구 정착촌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거주민은 재배용 작물을 경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왜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 때문에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렸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일단 한 무리가 정착해서 경작을 시작하면 농업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농경이 급속한 인구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준 덕분에 농부들은 순수한 머릿수의 힘만으로 언제나 수렵 채집인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자신들의 사냥터를 들판과 목초지로 내주고 도망치거나 스스로 쟁기를 잡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거의 삶의 방식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피엔스에게 다른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역사적 발전의 원인을 차가운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에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의 경우 학자들은 이데올로기나 문화 같은 비물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증거가 있으니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차 세계대전이 식량 부족이나 인구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충분한 문서와 편지와 비망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투프 문화가 남긴 문서는 없기 때문에 고대를 다룰 때는 물질주의 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마련입니다. 문자 발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동기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신앙이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터키 남동부의 괴베클리 테페 지역 유적지가 대표적인데요. 이 구조물들은 기원전 9500년에 건설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바 이 구조물은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능력과 문화적 복잡성은 우리가 이전에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무리와 부족에 속한 수천 명의 수렵 채집인을 오랫동안 협력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런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30km 떨어진 곳에는 카라사다그 언덕이 있는데요. 이곳은 작물화된 밀의 변종 중 하나인 외알밀의 발상지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라는 문화적 중심지는 인류에 의한 미래 작물화, 미래에 의한 인간 길들이기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념물을 건설하고 이용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기존에 우리는 개척자들이 처음에 마을을 세우고 이것이 번영하면 그 중앙에 사원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괴베클리 테페가 시사하는 바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사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쌤, 농업혁명으로 인류는 진보한 건가요?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덕분에 인류가 번영과 진보의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파멸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사피엔스가 자연과의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달려간 일대 전환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든 간에 돌아올 길은 없었습니다. 농경 덕분에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고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농경사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업으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전인 기원전 만년경 지구에는 500만 내지 800만 명의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가 되자 수렵 채집인은 100만 내지 2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 농부들의 숫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수렵 채집인을 압도했습니다.